전두방송.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저기 모든 제가 마스터 키라고 이름을 변명을 지어드렸는데요. 오늘 그 마스터 키한테 우리 월남전 참여자 전후에 임시총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고효주 전우님의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별 말씀 하시네. 네. 그 임시총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 5월 7일 재판 결과에 따라서 뭐 가능하다고도 이야기하는데 5월 7일 재판은 어떤 겁니까? 그 5월 7일 재판은요. 네. 2018년도에 그 지회장 임명에서 탈락한 몇 사람이 네. 이 중앙회장이 저를 임명한 것이 잘못됐다. 네. 무효 확인 소송이죠. 네. 그 뭐 1년 이상 지연됐다가 우리 월참회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네. 여기 5월 7일 날 선고입니다. 네. 뭐 그건 뭐 이 총회 개최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직무 종료 처분 무효 확인의소 네. 선고입니다. 네. 뭐냐 그러면은 네. 작년 11월 29일 날 우리 박동주 임시회장이 네. 저 직무가 종료됐다. 그래가지고 예. 직무 종료 처분을 했죠. 예. 그 근거는 뭐냐 그러면은 정말 31조에 네. 지부장의 임기는 네. 신임 회장 임기 개시일 5일이 경과되면 만료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자기가 임시 회장이에요. 총회 개최만을 위해서 12월 1일까지 또는 총회 개최에서 임원이 뽑힐 때까지만 임시 회장으로는 한시적인 회장인데 자기가 신임 회장으로 착각을 했든지 하여간에 떠밀려서 그랬든지 간에 일단 내가 신임 회장이니까 신임 회장 온 지 5일이 경과가 훨씬 더 됐다. 그러니까 당신 나가라. 임기 끝났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한글만 봐도 아는 사람 얘기인데 여기서 신임 회장이라는 거는 총에서 선출된 4년 임기 회장을 신임 회장이라 하는 거고 당신은 임시 회장에 불과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임기를 종료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 12월 9일 날 소송을 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직무 종료 처분 무효 확인 소송하고 본안 소송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따라서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거죠.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니까 법원에서 심리를 한 다음에 같이 신문을 했어요. 신문을 한 다음에 금년 1월 31일 날 고효주와 고효주 변호사가 주장하는 게 맞다. 임시회장은 임시회장일 뿐이다. 그래서 그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임시회장 박동주가 행한 직무 종료 처분은 부당하다. 이게 2019 카합 10501호라고 이 사건인데요. 이게 1월 31일 날 인용 결정을 했는데 그 판시 내용 중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원 선출만을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선임된 임시회장은 현재 해임 또는 임명 무효 등으로 공석이 되지 아니하고 그렇죠? 제가 공석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임기 중에 있는 전라남도 지부장의 임기를 종료시킬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럼 지회장들도 다 종료시킬 수 없나요? 잠깐만요. 제가 임명한 지회장도 그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제가 임명한 그리고 선출했던 대의원들도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임원 선출만을 위해서 법원으로 한시적으로 임명됐다만 임시회장엔 임원 선출 하려면 대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합법적인 그리고 임명 무효도 안 되고 해임도 안 된 상태로 현재 공석이 안 돼 가지고 있는 이 지부장의 임기를 종료시키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박동주 임시회장은 이 신청을 또 냈어요. 별도 재판이 한 건 더 있었죠. 그것은 4월 2일 날 심리를 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되고 어차피 5월 7일 날 선고할 거니까 이제 거기다 같이 할는지 또 그동안에 결정을 그걸 인가 결정이라고 또 용어가 다릅니다. 인가 결정을 해줄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판결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몇 사람 알아요. 법률 전문가들은.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려 버렸다고 했잖아요. 열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전남지부 당신 11월 29일 날 고여주 전남지부장 임기가 종료됐다고 선언하고 임기를 끝내버린 거예요. 다시 다 원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원복을 시켰어요. 6월 3일인가 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원복을 시키면서 지회장들을 다시 뽑든지 아니면은 그전 당신이 임명했던 사람들을 그냥 두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또 며칠 있다가 그걸 내고 바로 저를 또 뭐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해임을 시켰는데 그거하고는 변론으로 서로 해임된 것이 그대로 고차가 돼서 제가 전남지부장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있어도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떻게 찾았습니다. 전남지부장, 고여주 전남저지부장은 임시지회장 및 임시대의원에 대한 직책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또는 재시진 방안 또는 지부장이 그전 임명한 사람을 그대로 둘 경우 하여간에 그 명단을 중앙의 조직국에만 보고해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돌변을 시켜갖고 해임을 하고 어쩌고 했는데 그것까지 징계얘기까지 안 가고 자 얘기합시다. 이게 꽤 심오한 법논리인 것 같지만은 아주 상식적이고 간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말귀들을 못 알아들어요. 고민들을 안 해요. 지적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높이려고 생각을 안 해요. 깎아벙겨요. 이게요. 전남지부 지부장 지회장 22명이에요. 그리고 저까지 포함하면 23명의 대의원이에요. 총회 구성원도 23명은 총회의 250명 되는 인원은 10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유효한 의미 있는 숫자예요. 그걸 빼고 총회를 할 수도 없고 안 빼고 총회를 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임시지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총회를 하면은 제가 되돌아가면은 그것이 무효가 되잖아요. 총회 공고를 하고 나면요 대의원을 바꿀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죠. 그럼 5월 7일 날 선거에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5월 7일 날 선거 지금도 이미 법 논리는 구성이 돼 있어요. 임시 회장이 왔다고 해서 지부장의 임기를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죠. 이걸 이제 다르게 지회장 문제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지회장의 임기는 정관 34조에 신임 지부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10일 후에 종료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5일만 더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와 있는 임시 지부장들이 변호사 임시 지부장까지 포함해서 전부 임시 지부장 15개 지부장이 그렇죠. 임시 지부장이 지회장들을 바꿀 수 있냐? 없죠. 그럼. 2019년도 12월 현재 11월 말 현재의 지부장들은 임기를 종료시킬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 논리가 돼요. 그러잖아요. 하자가 있는 사람들, 여기 고엽제 뭐 회원이나 이런 사람들 그거하고는 변론입니다. 하자가 있는 고엽제 회원 그 얘기는 변론이고요. 지부장, 임시 지부장에게는 그 당시 지회장들의 직무를 종료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중앙에서 문서 내려가지고 하자와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해야 되겠네.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임 또는 임명 무효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네.
해임은 징계나 이런 거에서 해임이 되는 거고 임명무효라는 법원은 판결로 임명무효가 돼요. 그런데 착각들하고 있어요. 자격이 없는 중앙회장이 임명한 지부장들도 아웃됐는데 뭐 지회장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임명한 사람들인데 아웃되느냐 이렇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이 중앙회장은 저를 포함한 원고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 대법원에서까지 해서 내가 확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부장들은 뭐 특정일 검명해서 안 하랍니다. 그냥 그 직무대행을 했던 사람, 내가 직무대행할 거니까 이 사람들 좀 잘라달라 해가지고 패소를 하고 고등법원에 갔는데 작년 3월 26일 날 정진호 측하고 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취하를 했어요. 그래서 지부장들의 임기가 종료된 겁니다. 그렇죠. 그 시간부로 대의원들의 임기는 종료가 됐어요. 정관과 관련 규정에 대의원의 임기는 지부장의 임기와 같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3월 26일부로 대의원들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대의원들을 새로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뽑아야 돼요. 그러면은 누가 뽑냐? 이제 이 지회장들이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앙회장과 각 시도 지부장들은 소송을 걸었어요. 누가? 원고들이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너네들은 자격이 없다 그래갖고 임명무효, 또 저기는 중앙회장은 선임무효, 선임결의무효라고 총의 선임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그게 끝났어요. 그런데 지회장들 뭐 227개 지회인가요? 지회장들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는 지부장이 임명했으니까 너네들도 자격이 없다고 소송을 걸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법률 용어로 불고 분리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누가 고하해서 심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은 법원이 판단을 안 해요. 그렇지. 그럼 그대로 유효하네. 네, 형사사건 같으면은 검사가 얘기 안 하더라도 판사가 범죄 사실을 들춰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형사에서는 불고 분리, 민사, 아니 불자 고할 고자, 아니 불자 심리 다룬다, 따진다 이런 얘기예요. 재판 걸지 않았으니까 걸지 않으면 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회장들에 대해서는 임명무효를 다투질 않았어요. 그러네. 아무도 안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임명무효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해임도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해임하고 새로 뽑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기 종료를 시킨 거예요. 저하고 똑같아요. 대의원도 마찬가지네. 대의원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게 작년 3월 26일부로 지부장의 임기와 같이 끝나버린 거예요. 정관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대의원은 새로 뽑아야 되겠네. 그렇죠. 대의원은 새로 뽑아야 돼요. 지회장은 그대로 있고, 지회장, 지부장 그대로 있고. 지회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의원은 새로 뽑아야 되고. 네네. 그런데 지회장은 뭐 고엽제 뭐 이런 거 하자가 있어도 그대로 지금 인정해 줘야 되겠네. 아니죠. 아니 이제 그건 정리가 되겠죠. 아니 아직 뭐 불구부지 뭐 해서 그냥 그대로 유효한 거를 그 뭐 재판이나 어떤 징계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또 그 사람들 할 수는 없고. 그건 별도로 다시 따져볼 얘기고요. 제가 지금 이 디테일하게 각론이 아니라 큰 대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 작년 11월 현재 신임 지부장들이 법원에서 임명한 13사람, 변호사 11사람과 또 임명한 사람 경북과 그 다음에 제주 두 군데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임명한 데가 있어요. 충청남도, 그 말썽 많은 충청남도, 그 다음에 대구, 또 전라남도까지 또 임명을 했어요. 그럼 임명권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저기를 보면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그 결정 판시에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임시회장이 선출되어 있으나 외부 인사가 한시적으로 서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도지부가 갖는 독립적 특성을 고려해서 임시회장을 하여금 지부장을 선임하거나 자율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법원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따질 겁니다.
지부장, 임시회장에게 네. 지부장의 임명 권한이 있는지, 네. 그리고 상벌 권한이 있는지. 네. 법원에서 임명 안 해주는데 네, 임시회장한테 없다. 네, 법원에서 이제 그것이 이 당초 이분들을 지부장들이나 중앙회장을 임시회장을 선임했던 법원의 판시 내용에 따르자면은 인사권이 없는데 인사권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변호사도 그렇고 상벌권이 있느냐 이제 이것까지 따져볼 거예요. 그런데 우선에 그건 놔두고라도 상벌권도 있을 수 없다. 인사권이 없으면 상벌권이 없는 그렇죠, 거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임시로 온 사람들이 그 징계 해직한 것들 다 그 무효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변호사들이 더 험합니다. 지금 형사 고발된 변호사들이 여럿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형사 정식 경찰 검찰에 아. 저도 경찰 검찰에 두 건을 내놨잖아요. 예. 지금 피의자로 돼 있습니다. 아하. 나중에 벗어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그리고 다른 시도에도 예. 변호사 직무대행이 이제 이 지부장 임시 지부장이 정식으로 피소돼 있어요. 예. 몇 달 됐습니다. 예. 그렇게 엉망입니다. 그리고 도산 같은 경우는 제명을 시켰잖아요. 지회장 후보를. 네. 뭐 제명 사유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그 재심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다루지 않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예. 저 같은 경우는 예. 2월 10일자로 진정서가 제출이 되니까 2월 11일 날 국장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국장하고 직원을 전라도에 보내가지고 조사돼가지고 그 다음날 올라와가지고 임시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어요. 귀동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네, 그렇게 속바르게 하면서 진정성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런 거 징계 의결 청구서 13명의 유죄 판결 받은 사람 그거 해달라고 또 징계 받았다며. 이거 보낸 사람 이거 넣었다 그래갖고 또 징계를 한대요. 전라남도에서 지난 4월 17일 날 이거 낸 사람을 징계위원회 상벌위원회 소집을 해가지고 나오라 그래갖고 이거 소명을 하고 그랬대요. 아니 그러니까 징계 받아야 될 사람을 징계해 주라고 청구했다고 그 사람을 다시 징계를 하는 이런 이게 아사라판인지 아니 이제 징계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 지금 현재 13명 징계도 못 하겠네. 징계권이 없으니까. 이제 물러느라고. 징계권이 없으니까 13명이 징계해달라는 그 사람 징계도 못 하고 이 사람도 징계 못 하고 사실은 뭐 다른 거 모든 거 다 징계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건 지금 이 총회 소집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하고 조금 하위 개념이니까 좀 두고요. 자 총회 소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전라남도만 문제가 되느냐 판결에 따라서 그러면은 임시 지부장이 온대 그래가지고 그 당시 현직에 있었던 주회장의 직무를 종료시켰단 말이에요. 저같이. 그러면 똑같이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205개 정도 되는 주회장과 대의원의 신분에까지 새로운 파급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 논지를 그대로 보자면은 15개 시도지부 전라남도 임시 지부장들이 해임 또는 임명 모여가 되지 않고 임기지구에 있는 지회장들의 임기를 종료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5월 7일 날 그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법원의 인용 결정도 그런 취지예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거기서 판결로 그게 선고가 된다면은 이제 굳어지는 거죠. 그러고 괜한 지회장들의 임기를 종료시키고 새로 임시지회장을 뽑았잖아요. 그러고 뽑은 임시지회장 보고 임시 대의원을 임시가 아니에요. 지회장 하루라도 지회장이지. 그리고 법률 개념이 이사만 임시이사지. 임시이사, 임사지부장, 임시회장만 있고 나머지 지회장들은 그대로도 하루라도 지회장이고 하루라도 대의원이죠. 무슨 임시자가 들어갑니까? 아주 무식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근데 지회장들이 다 원복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복이 되는 거죠. 원복이 돼야 돼요. 원래 지회장들이 다 그대로 주의 되고 주의를 회복해야 되는 그 사람이 이제 대의원을 뽑아야 되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임시 지회장이 된 사람들이 대의원을 뽑았잖아요. 예, 예. 대의원을 어떻게 뽑냐? 임시 지회장이 운영위원을 소집을 해요. 임시지회장 무효라며요. 그러니까 임시 지회장이 무효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뽑아서 모은 임시 대의원도 운영에마저도 문제가 생기죠. 네. 근데 거기서 선출을 해요. 대의원을 선출을 해. 그것도 무효. 선출을 하고 시도 지부로 올려요. 그러면 그것도 시도 무효.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선출을 절차를 거칩니다. 네. 그런데 거기 모인 지회장들이 자격이 없잖아요. 네. 부당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권한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권한이 없는 지회장들이 모인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해갖고 저기다 보낸단 말입니다. 중앙에다가 벌리는 거죠. 네. 그러면 대의원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럼 법 논리가 형성이 돼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고 전우님께서 주장하는 거는 네. 다 지회장들 다 옛날에 그 식으로 원상복식이고 네. 지부장도 원상식이고 지부장은 아닙니다. 지부장도 혼자 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남 지부장 원장되고 나머지 지부장들은 뭐 임시 지부장들 네, 있으니까 그 법원에서 사람들대로 하고 네. 그 없는 지부장은 어떻게 하고요? 없는 지부장들. 지부장을 임명했잖아요. 그 사람들 충남하고 대구를 임명을 했죠. 그 사람들은 그대로 인정하고. 이제 그걸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것도 인사권이 없는데 인정을 그거는 그 동네 사람들이 좀 따져야죠. 예, 그건 뭐 이제 그렇다 치고. 아니 결론적으로 지금 5월 7일 재판이 나오면은 이렇게 원상 회복될 것이다. 네. 그럼 그 사람들 원래 지회장들이 대의원만 새로 뽑아가지고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거를 해야 된다. 네. 예, 그렇게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임시총회를 해도 된다? 네, 그렇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자가 치유를 하는 방법이 되죠. 예, 그렇게 그 부분은 그렇다고 임시총회를 지난번에 고유 전우님께서 원상 회복만 되면은 모든 거 다 원상 회복되는 대로 협조를 하겠다. 뭐 청구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직도 유효합니까? 그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후로 네. 많은 부분이 진척이 됐어요. 예. 그리고 뭐 저를 상벌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예. 하고 온갖 세상 창피를 다 주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집에까지 중앙에 국장들이 찾아오고 이 말이 표준 말인지 동네 기거를 시켰어요. 나무집 문에다가 두 군데나 뭐 출석 요구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보내고 붙여놨어요. 그 사진 가져왔습니다만 적절치 않았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우리 집에는 두드러도 안 오고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온 동네 방네 소문 다 내고요. 그렇게 됐어요. 한마디도 대화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전화 통화한 것도 없습니까? 다 없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보여줘. 하나 징계해서 회원 자격 제명을 시키든지 회원 자격 정지시키면은 다 끝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제가 형사 사건 2건을 경찰과 그다음에 저기에도 검찰에까지 제출했습니다.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뭐 호레이 새끼 수염을 건드려도 어느 정도지 이런 식으로 비인간적으로 자기 집에까지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 연함없이 들여고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건 전 시대에도 이런 식으로 안 했다. 군사정권 때도 이런 방법을 안 했다. 이게 어디서 배운 버러지방말이 없는 짓이냐. 이게 조폭짓이지. 더군다나 우리가 전쟁판에 살아나온 사람인데 성격 안 버리려고 참고 사는데 이 전우들 간에 무슨 짓입니까 이게?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에요. 사람 할 짓이 아니야. 이런 허무맹랑한 짓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변호사까지 끌어 들어와가지고. 지금 자꾸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면은 네가 살림 자꾸 들어먹을 거다. 만들어내면 돌멩이 딱 던지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법적으로 쟁송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소송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제는 더 용서할 수 없고 원상 회복이 안 된다. 끝장 보겠습니다. 끝장 보겠다. 끝장 봐서 이거 지금요. 이 경찰에서 전남 여수경찰서에서 무슨 얘기냐?
귀하의 사건은 게시글을 작성한 자에 대해 예.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예. 영장 집행에서 회신 대기 중입니다. 그래요. 지금 자유 게시판 영장 집행에 했습니까? 그죠. 했다고 경찰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요.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했대요. 아하.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서버 다 뒤주겠다는 거예요. 아, 서버 관리를 어디서 하는 줄 아십니까? 홍보물- 춘천 자전거방에서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서버 관리를 저 춘천에 자전거방에서 관리를 하고 아니 있다니까요. 홍보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홍보부는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서버 근데 원 운영만 하고 서버는 서버는 여수에 있다. 아니 춘천에 있는 자전거방에서 하고 춘천 있다. 자전거방에서 네, 서버를 네, 네, 관리한다. 그런데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든 홈페이지를 만든 사람이 거기서 만들었다. 홈페이지 만든 거 그것까지 전부 다 몇 천만 원 든 거 전부 점검할 거예요. 나 이게 철저하게 검증할 겁니다. 파헤치겠다. 네, 다 파헤칠 거예요. 그것도 그다음에 수사 의뢰해야 되겠네. 그럼요.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패스워드 비밀번호까지 도용해가지고 누군가가 친위 부대 댓글 부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무슨 게이트가 있네. 뭐 게이트 정도가 아니고 그걸로 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중앙위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하고 있는 공격을 하는 댓글 뭐 요즘 뭐 댓글 공격 부대가 뭐 있다고 그러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분명히 거지만 다 잡아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방송 들으면은 가슴이 절기절 부두르르 떨릴 거예요. 이건 형사사건도 보통 형사사건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을 여론 조작을 하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본인 이름이 아니라 지금 어느 컴퓨터에서 이 글을 올렸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나오죠. 컴퓨터는 인터넷은 거짓말 못해요.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IP 주소 딱 나오면 다 나오잖아. 외국도 다 나오는데 원래서 모르겠습니까? 월남 킹크랩이 나왔다. 네, 그러니까 어느 책상에서 누가 그 시간에 했는지 몇 시에 누가 했는지 주소까지 다 나오더라고. 본인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있고 본인 잡아다가 물어보면은 전화번호까지 다 나오고. 다 나오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위장된 이름으로 가입해준 그 책임도 있죠. 요즘 뭐 우리 중앙위 홈페이지 지금 마음대로 닫아버리고 열었다 닫았다 마음대로 하잖아요. 네, 자기들 마음대로 하네요. 마음대로요. 그러면 너네들이 마음대로 했는 것만큼 우리도 마음대로 혼 좀 나야 뒤져보겠다. 혼 좀 내보겠다. 정말 싸가지 없는 할 거예요. 자기 개판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개개판이 개개판. 이 자식들이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월남 살아온 사람들 말이야. 전쟁판에 갔다 온 사람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어.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해요. 무슨 입도 뻥끗 못하게 하고 아주 웃기는 놈들들 말이야. 경찰 검찰 게시판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네들 마음대로 저 경우는 임시회장과 관계자들이 협의한 걸과 고해주가 뭐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뭐 사주를 해 가지고 글을 올렸다는 둥 이름 실명이야 이상철이라는 사람을 사주를 해 가지고 제가 글을 올렸대요. 나 이상철이라는 사람 맹세했고 전화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통화해 본 일도 누구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월남전 참전자의 그 전우들을 무시하고 아니 세상에 보면은 말이에요. 뭐 무슨 글을 올린 거 보면은 띄어쓰기도 안 하고 중앙회장 이름으로 안 한 거다. 이거는 보여. 박동주 중앙회장 이름으로 나온 게 보니까 뭐 띄어쓰기도 없이 해가지고 박동주로 탁 해놨는데 저도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 알기를 이게 다 자식 새끼들 놓고 손자들 데리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이게 개 똥만 또 취급하지 않고 있어. 개 돼지만 또 취급 안 하고 있다니까. 이거 한번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저도 그 자개파 봤는데 이게 아주 화면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나옵니다. 뒤로 넘길까요? 제대로 다 나옵니다. 밑에 좀 올려보세요. 이렇게요? 네. 나중에 그거 제가 카피해서 여기 그냥 올리면 돼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누구 이름으로 됩니다. 그냥 저 박동주 올림 해가지고 되는데 이거 저도 그 자개파에서 봤는데 그거 그대로 제가 여기 보면은
공무원사에서 형사소투전자 징계를 못하면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는데 왜 글을 지웁니까? 김현수 안영준 저는 글은 왜 지웁니까? 네. 여기가 중앙의 선전자입니까? 네. 떠들다보 모든 사람이 열람하고 잘못을 판단하게 하십시오. 이거는 박정수 목포 전우네요. 아니 그 특정 인사 이름만 들어가면은 그냥 그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더만. 그 다음에 김영석 네. 외국에 계시는 분이죠. 홍보부 무슨 억가심정의 글을 이따위로 올리냐.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이 띄어쓰기를 뭉개고 읽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는 참으로 고약한 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한 분 박종하라는 전우님께서는 박동주 임시회장님, 우리는 국민학교 때 배운 띄어쓰기 정도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전우들을 무시하는 처사고 네. 변호사로 활동한 분이 소장도 이렇게 씁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리 법원에서 임명했다지만 예. 전우에서 주는 보수를 받으면서 예. 전우들 알기를 그리 보십니까? 예. 시정하십시오. 아 정말 그 훌륭하신 글씨네. 글 못 올리게 다 자유 게시판 막아버렸잖아요. 예예. 이게 무슨 공단순위 사유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니까 자유 게시판이 아니고 아주 독재 게시판이. 한 달에 3,700매나 받는 변호사들이 예. 할 짓이 없어서 예. 전우들이 입을 막어? 그러니까 언론을 막어? 무슨 말도 입도 뻥끗 못하게 하더라고. 너희들이 무슨 신성 불가치 존재냐고. 치해법거적인 존재? 예. 말도 아닌데. 자, 그러다 치고요. 지금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 원인이 어디서? 아, 이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정진호 이름만 들어가면 다 지워버린다며요. 어? 그게 내가 특정인 이름만 네.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예. 이게 문제냐? 예. 뭐 때문에 문제가 됐냐 그러면은 예. 예. 뭐 무죄 추정 원칙, 예. 형사 소추 선행 원칙 예. 이런 것 때문에 예. 이게 말이 되느냐? 예. 그거 하면 또 그래가지고 지워버리죠. 대법원 판례 같은 거 찾아가지고 예. 항변을 하니까 예. 지워버려요. 다 지워버린 거 아니에요? 지워버렸어요. 이게 되겠어요? 예. 그게 무슨 개인 자개판 자기 개인용인가요 그게? 정진호 개인용이에요? 아니 이제 그 양반은 우선에 놔두고 예. 자유 게시판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 월참 공적 기구예요. 예. 그리고 월남전 참전자회를 예. 참전하여 홍보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공식 견해를 발표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그럼요. 자리라고. 근데 누구나 왜 그걸 다 막어? 의견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입을 막아버려 그냥 무조건. 아니 정당하다면은 왜 비판에 대해서 정당하게 변명도 하고. 네, 자 이제 정진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정진호 그 회장이 출마한다는데 그 출마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몇 번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출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시죠. 이제 근거 자료를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근데 뭐 죽어도 자기 나온다는데 뭐 저 무죄 추정에다가 뭐 우리 정관에 또 나와 있다. 뭐 저기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나올 수 있다. 진역형 선고받은 사람도 네. 나오라고 정관회가 돼 있다고요?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뭐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해석은 자유고요. 해석은 자유인데 네. 참으로 네. 참으로 상식이 안 통하는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입니다. 그것도 징계하라고 그러면 또 징계하라는 사람도 징계하잖아요. 예. 징계하라는 사람을 징계를 하고 지금 작년 3월 26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요. 네. 동부지방법원에서 그
회원 자격이 없다. 그렇게 판결이 된 거예요. 판결이. 회원 자격이 없는데도 지금 네, 회원 자격이 없다. 무죄 추정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회원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돼서는 안 된다. 회복을 못했다며. 네, 회복이 안 됐습니다. 회복이 안 되니까. 근데도 나온다는데 뭔가 뭘 믿고 그러는 거예요? 박동준 믿고 그러나? 아, 제가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지 참 우리 전우들이 참 우리 한심하다 생각. 우리 월남전 참전자의 전우들이 네. 이 얘기 들어야 되는가 네.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저도 말하기가 좀 참담하네요. 네. 작년 3월 26일 날 대법원의 판결이 네. 이제 1심 판결이 그대로 네. 원심이니까 네. 정준호는 월남전 참전자 회원이 아니라 네.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소송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때 정진호 그 고엽제 회원 탈퇴 여부가 많이 다뤄졌어요. 그냥 법리적인 얘기 뭐 복잡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진호 회원이 작년 7월 달에 동부지방법원에다가 이런 소송을 냈어요. 2019 가합 108303인데 회원 지위 확인입니다. 네. 피고가 누구냐? 원고는 정진호고요. 피고는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임시 회장. 더군다나 이제 여기가 또 답변서에 변호사 박동주 그렇게 해놨네요. 이게 그 답변서예요. 화면 다 나오나요? 답변서. 이게 무슨 답변서냐 그러면요. 내가 월남전 참전자 회원인 것을 법원에서 확인을 해달라. 인정해달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낸 거예요. 회원인 것이 자신 있으면 무슨 소송까지 낼거나요? 그런데 아무튼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영준 유기학 전우가 11월 5일 날 소송 참가인이 됐어요. 피고 참가인이라고 그러는데 제3자가 이제 참가하는 거예요. 참가인이 됐는데 그러고 며칠 있다가 11월 12일이요. 여기 보시면은 12월 11일, 12일 날 박동주 변호사가 답변서를 냈어요. 답변서 내면서 뭐라고 했냐?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원고가 누굽니까? 정진호죠. 정진호가 올린 거 전부 기각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뭐 그냥 없던 걸 해달라. 답변은 소송병은 원고가 정진호 부담하라 그렇게 판결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입니다. 뭐 복잡하니까 피고는 원고 주장 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그 박동주가 부인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이제 법원에서 부인한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박동주 본인이 임시회장이 이 정진호 월남전 참전 회원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회원이 아니다. 네, 회원이 아니다는. 그런데 취지죠. 어떻게 이분 여기 뭐야 회장 출마 자격이 있다고? 아니 이제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회장 입후보를 할 때 하면은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러면? 아, 이제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속을 모르니까. 예. 그런데 그 다음에 피고 보조 참가인들의 답변을 원용합니다. 그래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보조 참가인들이 안영준 유기학인데 거기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까지 펼치기가 그렇네요. 일단 정진호는 우리 월참 회원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 말이 맞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조 참가인들의 답변을 원용합니다 하는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인정한다. 이제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니까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 그런다면은 박동주 임시회장은 정진호가 월참 회원이 아니라고 작년 11월 12일 날 법원에다가 내놨다니까요. 네, 그런데 뭐 그러니까 지금 그 회원 후보 회장 후보 받을 때
그때 이 사람 안 받겠네, 그러면. 글쎄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예. 그게 나 지난번에 한번 미스테리다고 나 말씀드린 게 예. 과연 그럴 건지 저럴 건지 예.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징계 받아도 이것 때문에 무효가 되겠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대의원들의 흠결, 이제 적법성 여부도 예. 먼저 얘기가 되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후보자 정법상. 정준원 사람이 등록을 하면은 등록 취소 무효 가처분도 들어갈 거예요. 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그게 만약 기각이 되고 후보가 나와서 선거를 치르면은 총회 무효가 다투어져요. 왜냐? 정준환 사람이 나와서 획득하는 표가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단 한 표 차이라도 당락이 결정될 수가 있죠. 그럼 획득한 표가 이 당락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근데 총회 무효가 되더라도 일단 총회에서 회장이 선출되면은 그 임시회장 가고 그 회장이 감당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때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월남전 참전자에는 이 전신이 사단법인 베트남 참전 유공 전후했어요. 전후했는데 이 역사를 좀 우리 회원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대충 회장만 뽑으면 될 거 아니냐. 총회고 뭐고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자포자기를 아니 하고 역사는 다음 이야기하고 아니 그걸 얘기를 안 하면은 총회가 왜 적법성 이제 아무런 하작 없이 총회가 돼야 된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월남전 참전자 되기 전에 아니 차기의 회장에 당선될 사람은 일단 당선되고 보자. 그렇죠. 예, 돼가지고 내가 뭐 재판을 받든지 말든지 죽이려든 밥이 되든 뭐 과거가 어쨌든 어쨌든 간에 일단 내가 회장이 되면은 그다음 내가 감당할게 니는 가라. 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거. 네네 바로 이제 바로 그러려고 그 지금 중앙회장 나오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총회 빨리 하자. 예, 정진호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런 점도 있겠죠. 정진호 씨 입장에서 내가 이것이 내한테 맡기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는 좀 빨리 하고 가라 이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우리 월남전 참전자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뭐 재판은 지난 내가 할 테니까 니는 알아서 가라. 내 회원 자격이 있고 없고는 내가 다투겠다. 1월 31일 날 그 중앙법원에서 형사사건 구형 공판이 있었어요. 구형 공판이 구형 공판이 있었는데 그때 정진호 변호사가 그렇게 선고 공판이 2월 20일로 잡혀 있는데 선고 좀 뒤로 미뤄달라고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재판장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물었어요. 응? 왜 선고 날짜를 연기해 달라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2월 27일 날 총회를 하게 된다. 총회 끝난 다음에 선고를 해주면 좋겠다. 이번에 2월 27일 총회를 할 예정이었구만. 그렇죠. 그날도 자기는 다 잡아놨네 날짜를. 이제 얘기할게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모르죠. 본인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아하. 본인은 이미 자기 마음대로 날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때 피고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2월 27일에 총회가 날짜 잡혀 있으니까 그 날짜를, 2월 20일에 선고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날짜를 누가 잡는 건데? 이제 들어보셔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연기해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2월 27일 날 총회가 있으니까 총회 끝나고 선고해달라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네. 이 선고 날짜는 미리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나 11월 4일 날 그 증인 나갔을 때 재판장이 그랬더라. 이거 선고 날짜를 미리 잡자. 재판 일정을 미리 잡아놓고 하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에 이미 2월 20일 선고 날짜는 이미 잡아놨다. 2월 달에. 그럼 총회는 20일 전에 땡기지 왜? 아니, 잠깐.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2월 20일경이면 재판부가 법관들 교체도 있고 그러니까 더 연장하지 못한다. 그런데 거기에
출마하려면 무죄 선고 받고 나가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아하. 이런 취지예요. 아. 이게 이제 참 실소를 금하지 못하는 얘기죠. 이제 재판장 얘기는. 진짜 어이가 없네. 네. 그런데 재판장이 황당하겠네. 진짜 심각한 얘기가 네. 이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중앙에 국장들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 날짜를. 그렇죠. 2월 27일 총회를 한다는 날짜를 모르고 있는데 네. 어떻게 피고인 정진호 피고인 변호사 입으로 2월 27일 날 총회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총회 안 했잖아요. 못한 거죠? 못한 거죠? 아니 그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변호사가 예. 아무런 근거 없이 예. 선고 날짜를 예. 뒤로 밀어둔 핑계 만들기 위해서 2월 27일 날 총회를 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변호사가 그런 악의적으로 재판부를 기만하는 거죠. 재판부를. 재판부가 바뀐 후에 받고 싶다. 총회를 하고 선고를 받든지 말든지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깔려 있었겠죠. 총회에서 선고받기 이전에 일단 선고를 받기 이전에 네. 총회를 하고 싶다. 총회하고 난 뒤에 뭐 선고 뭐 어떻게 나오든지 그다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총회부터 하고 보자. 그런 얘기로 추정이 되죠.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2월 27일 뭐하러 나오고 선고를 날짜를 아직도 못했는데 계속 밀렸잖아요. 앞으로 5월 달에는 한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불가능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에 네. 전남 지부 일이 네. 정리가 안 됐어요. 5월 7일 재판 결과가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네. 정리가 돼야 되겠죠. 네, 정리가 돼가지고 네. 그럼 전남 지부 떼버리고 총리할 건가요? 원상 회복되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안 건드려야 될 전남 지부 일을 건들다 보니까 네. 법원 판결로 이 문제가 다뤄져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좀 저기 한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모른 척하고 총회하고 넘어가자고 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난 지금 그렇게 않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더 이상 건들지 않고 갔다면은 예를 들어 1월 31일 법원에서 고혜준이 직무는 계속되니까 재임명해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2월 6일자로 들어가서 일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혈액정지 가처분에 대한 직무 복귀 인사명령을 내려줬어요. 내려줘서 내가 들어가서 했으면은 더 이상 확대가 안 됐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러면 그런데 건드려 버렸잖아요. 건드리 판결문에가 자, 임시 회장은 현재 해임되거나 임명무효가 되지 않은 지부장의 임기를 종료시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르게 해석하면은 임시 지부장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회장들이 해임되거나 임명무효되지 않은 이상 직무를 종료시킬 수 없다는 법 논리가 이미 형성화되고 자, 그럼 제가 뒤집을 거 없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 뭐 판결하고 재판하고 무슨 관계없이 네네. 5월달에 임시총회를 공고하고 개최를 한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불가능입니다. 왜 불가능한 이유가 뭐? 그러니까 법원에 당시 총회 금지 가처분 바로 들어갑니다. 가처분 들어가면 바로 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알면서도 집행할 수가 없네. 그건 바로 네. 꼼수 부리는 거다. 네. 저는 그래. 저급한 술수예요. 지금 6개월 동안 넣는 애는 뭐 했느냐. 월급만 보수만 갖다 먹고 소송만 법적 쟁송만 양산시켰지 않느냐. 그런 비난을 지금 우리 회원들 그 법원에다 지금 그 동부지방법원에 내겠다. 개임 신청도 하겠다. 빨리 그러니까. 해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쪽 사람들 누구누구가 거기는 고해주도 들어갈 거고 이제 일단 내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총회 금지가. 근데 헐려는 사람도 있겠죠. 사무실 꾸려놓고 술밥 먹여가면서 월급 줘가면서 사무실 꾸리고 몇 년씩 한 사람들
아, 이게 빨리 끝나고 되든 안 되든 걷어치자 그러는 사람은 빨리 했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총회를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총회 무효가 돼요. 자, 그건 그럼- 막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싸움 붙이는 거예요. 회원들 간의 갈등 요소를 지금 부풀리는 거 아니에요. 빨리 하자는 사람. 뭐, 회장만 선출하면은 뭐, 하늘에서 황금 돼지가 떨어지는 줄 알고 총 회장 그러는데, 회장 뽑는다고 일이 다 해결되나요? 예. 안 되죠. 이 총회, 이 체제를 정상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자, 그러면요. 총회가 저기 가처분 신청 들어올 것도 알고도 그렇죠. 그냥 총회를 그냥 하겠다고 공고를 함으로 해서 임시회장은 그래도 내 할 일을 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기 싫어도 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 할 수도 있다. 그런 속내도 있을 수 그렇게 있죠. 볼 수 네. 있을까요? 여러 가지 네. 복합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결함이 있고 문제가 된 거 더 고차가 되기 전에 네. 안티 세력이 더 이상 올라오기 전에 뚝딱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밀어붙여보고 문제 되는 건 내가 해결한다.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회장된다. 네. 그러니까 회장해가지고 네. 소송 생기도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당신 이것만 해. 하고 알아서 내가 그렇게- 정리할 테니까 너는 이것만 하고 그러면 가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저급한 네. 방법이다. 네. 네, 이렇게 총체적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이것도 장고 중에 네. 악수 하나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네네. 저 전우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니까. 전우 여러분, 네. 총회가 그렇게 급한 거 아닙니다. 네. 급한 게 아니라 다시 두 번 다시 총회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불행을 막자는 겁니다. 예, 예. 이미 2011년도부터 네. 우리 월남전 참전자회가 생기기 전에 예, 예. 사단법인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유공 전후회 때부터 예. 우영락 회장을 뽑아냈고 6개월 후에 소송이 생겼다니까요. 네. 298명이 집단 소송도 하고요. 네. 그래갖고 소송을 총회를 몇 번 했습니까? 네. 그때 한 번 하고요. 2013년도에 총회 또 한 번 했죠. 네. 2015년도에 또 한 번 했죠. 2017년도 또 한 번 했어요. 4번 한 총회가 전부 다 무효가 됐어요. 네. 이거 전부 변호사들이 직무대행으로 와가지고 전부 이게 완전히 개판으로 만든 책임이 변호사들한테 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 월급을 한 달에 3,700만 원이나 받아 잡수시는 양반들. 그리고 우리 전우들을 밀어내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양반들이 총회를 이런 식으로 소집한다면은 또 불행이 계속됩니다. 우리 회원들 간에 싸움이 돼요. 제발 이 사람들 자기 사무실로 보내고 우리가 박이 터진데 어쩌든지 간에 우리 힘으로 우리 월참 좀 지킵시다. 딴 사람들이 우리 월참 지켜주겠습니까? 우리가 피 터지는 심정으로 피 토하는 심정으로 하소를 합니다. 제발 다시는 총회를 다시 하는 이런 비극 하지 맙시다. 4년 임기 되는 임기를 마치는 회장, 임원들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 회원가 화합돼서 정상, 적법성이 확보된 우리 월남전 참전자회로 거듭나는 그런 일에 우리 회원들이 힘을 합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그 집단 지도 체제. 뭐 쉽게 말해 집단 지도 체제지만은 민주적 선거 관리 규정 개정으로 새로운 그 임원 선출 방법을 적용해서 네. 새로운 임원을 뽑는 것이 만이 길이다. 네네. 예, 그것을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네. 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은 예, 예, 회장, 예, 부회장 5명, 예, 감사 2명, 예, 이사 10명, 예, 18명을 예, 직선 잘해. 직선으로 아니 총회에서 전부 하나씩 다 하나씩 뽑자. 1대1로 그래야 예, 중앙회장 한 사람을 밑에 들어가서 예. 양다리 석 달이 걸치고 예, 예. 지금 돈 갖다 준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은 아닙니다. 예. 이거 그리고 거기서 빌붙어 가지고 회장 한 사람이 전부 다 임명하는 체제 예, 예. 그거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사도 우리 손으로 뽑고 예, 예. 감사도 우리 손으로 뽑고 예, 예. 부회장도 우리 손으로 뽑고 예, 예. 그런 체제. 그래서 기회를 우리
회원들 전체에게 고르게 기회를 주는 이런 제도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네. 복잡한 거 없어요. 선거관리규정 16조 3항만 바꾸면 됩니다. 네. 간단해요. 우리 이사회가 그 일을 안 하면은 네. 우리 회원들이 이사회가 그 일을 정강 개정할 수 있도록 네. 직접 회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야 유능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양심적인 전우들이 예. 월참 이사회에 포진을 하고 양심적인 분들이 예. 지부장이 되고 그렇죠. 자, 그 말에 저도 그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동의하고요. 마지막으로 그것이 만약 그 채택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그 박동주 임시회장이나 지금까지 걸려 있는 여러 가지 그 민사 문제나 행사 문제에 그것도 원만하게 같이 접근을 할 수 있는 의향이 계신 거죠. 네, 그건 있습니다. 예, 예. 뭐 그런 점은. 100%는 몰라도 어떻든 그 상당히 많이 양보를 하실 수 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약속합니다. 악수 한번. 네. 고맙습니다.